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살다 보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라인을 잘 잡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예계에서도 무슨 동라인, 뭐 인라인, 뭐 규라인, 뭐 이런 라인을 잘 잡아야 성공한다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스갯소리를 하곤 하는데요. 사실 세상에서는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라인을 강조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 또 어려운 이웃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분들과 가까이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참 진짜 왜 우리는 이렇게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좀 이렇게 그럴싸한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처럼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시는 그런 분들의 도움이 됐던 그런 시간은 몇 번이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주변에 정말 어떻게 보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분들께 손을 내미는 그런 이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 못한 고민을 갖고 있는 수감자들의 자녀들에게 비밀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인데요. 아동복지실천의 세움이라는 단체의 대표이신 이경림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는 수감자 자녀들을 돕는 단체 세움의 이경림 대표.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한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의 삶과 함께 해온 여정과 우리가 몰랐던 수감자 자녀들의 고통을 현장에서 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길 아동복지실천의 세움, 그리고 수감자들의 비밀 친구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맞습니까? 네, 아동복지실천의 세움은 아마 몇 년 전에 되게 전 국민에 울렸던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그 7번 방의 선물에 나오는 그 아이와 같은 그러니까 부모의 한 사람이 잘못을 져서 감옥에 가고 남겨진 아이들 그리고 그 가족들만을 돕기 위해서 설립된 아주 작은 단체입니다. 네. 교정사역이라 그러죠. 교도소에 수감되신 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신 적도 있고 또 그런 교회도 많은데 사실 그 밖에 가족들, 아이들을 돌보는 단체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단체를 세우게 되셨을까요?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그 이제 소외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제 아동복지를 쭉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일하던 곳에 이제 쉼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친구가 왔었는데 이제 그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아이가 아버지가 무학이시고 무면허셨어요. 이제 그런데 아이 한 명 데리고 살면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트럭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야채를 파는 일을 하셨어요. 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를 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신이 면허가 없는 게 발각 날까봐 이제 그 자리를 도망을 갔죠. 그러니까 사실 무면허에 뺑소니에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가중처벌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큰 교통사고는 아니었지만 합의하실 돈도 없고 해서 이제 감옥에 가시게 되면서 이 아이를 이제 그 옆집에 아는 아저씨한테 맡겼는데 거기에서 이 아이가 이제 성학대를 당하고 당시 제가 일하던 쉼터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서 부모는 사실 잘못해서 감옥에 가는 건 당연하지만 밖에 남겨진 아이들은 2차, 3차에 또 피해를 보는구나 라고 돌아보니 그동안 이제 만났던 아이들 중에서 뭐
아빠가 외국 갔어요. 아니면 지방 가 있어요. 아니면 병원에 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감옥에 가 계신 네, 네.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만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케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이 만들어져서 저희는 사실 담장 안에보다는 담장 밖에 남겨진, 사실은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적인 편견은 범죄자의 동일하게 보는 것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과 가족들만을 섬기는 일들을 이제 시작했죠. 네네. 예. 세움이라는 네. 단체예요. 네. 무엇이 가장 세워졌으면 좋겠어서 그런 제목이 네. 되었을까요? 저희 그 세움은 사실 말씀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을 읽어보면 네. 사실 그 전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들 이제 잘났다고 누가 크냐라고 이제 논쟁을 하는 중에 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냥 길에 가는 어린아이를 가운데, 제자들의 가운데 세우고 안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가장 작은 자를 네네. 섬기는 게 나를 섬기는 거고 나를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서 저희는 수감자 자녀가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일반 사람들의 그 시선에서 없잖아요. 없는 친구들을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아이를 도와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직접 예수님께서 안으셨어요. 행동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수감자 자녀의 비밀 친구로서 이 아이들이 정말 당당하게 사는 그런 삶들을 이제 지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제 세움이라고 정했습니다. 정말 잘 지으셨어요.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수감자 자녀들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족들의 상처는 정말 말로 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다가가거나 뭐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얘기를 끌어내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얘기를 들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어떻게 만나야 할지 너무 막막했었는데요. 이제 교도소에 교도관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만날 수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다가가면 문을 열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교도관님한테 이제 그 가족들에게 저희가 방문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10가정을 추천했는데 한 가정만 빼고 모두 다 방문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놀라고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저희는 되게 사실은 오랫동안 아이들을 만났지만 이제 긴장하고 갔는데 저희가 가자마자 보통 1시간, 2시간 얘기를 하세요. 네네. 뭐 억울한 얘기들, 힘든 얘기들을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들이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꼭 하시는 얘기가 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할 수 없었다. 들어줘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고 저희도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밖에서, 담장 밖에서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어떤 죄책감, 또 사회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로 살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 준 것만 해도 되게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밀 친구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요. 사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속에 있는 걸 진짜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오히려 이제 관계를 이렇게 가지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아주 어린 친구들은 또 이렇게 케어를 해주면 또 좋아하고 이렇게 따르고 그런데 그때는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마음을 열기도 어렵고 어떻게 처음부터 하시는지. 저희가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뭐 어렵죠. 일반 청소년 아이들도 말 걸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은 적어도 청소년이면 부모의 수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수감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저희가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 사진 동아리를 해요. 사진 동아리. 예.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자기의 마음을 좀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좀 이끌어 가려고 오, 사진 작가 이요셉 작가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마음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 집단 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가서 이제 만나는데 처음부터는 그런 이야기들을 못 해요. 그래서 한 두세 번 만날 때 이제 아빠가 수감됐을 때 마음이 어땠어? 라고 이제 물어보면 아이들은 이야기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저희들을 만날 때는 그 수감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 준비가 일단 되어 있는 거죠. 네네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수감자들의 무슨 범죄 사실이나 또 정보 이런 걸 좀 네. 알게 돼서 네. 대표님도 좀 마음이 적지 않게 불편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저희가 여태까지 만난 가족들이 한 124가정 정도가 되는데 네네. 그 안에는 진짜 뭐 그 강력 범죄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다양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범죄들은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가정 방문 갔을 때 그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보를 모르고 갔어요. 사실은 이제 살인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혹시 좀 이렇게 실수할까봐 교도소에 요청을 했어요. 좀 범죄 사실을 알 수 있지 알려달라. 네. 그랬더니 그때 이제 한 30년 정도 그 교도관 하셨던 알고 보니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30년 동안 교도관 생활하면서 처음 들어오는 신입 교도소에 딱 들어오는 사람을 한 번도 그 사람의 죄를 보지 않았대요. 그 사람의 죄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원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죄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당신도 이 일을 하려면 죄를 붙지 마라. 그리고 그냥 그 가족을 만나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장로님을 저한테 연결시켜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범죄 사실을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엄마와 아빠가 떨어져 있는 한 아이, 한 가족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죠. 사실 이제 그러나 얘기를 다 듣고 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용서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피해자한테도 잘못을 하지만 가장 또 많이 마음에 배신을 주는 거는 믿었던 가족들이나 아이들인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면서 제 짧게 사실 뭐 이 사역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제 경험은 그 용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사랑에 대한 거 그다음에 죄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이런 저의 이제 신앙에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네.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수감자 자녀, 수감자 가족들을 이제 만나게 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들이 이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나 편견들이 얼마나 많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아실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수감자 자녀를 돕는 거지 그냥 아동을 돕는 거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근데 이제 앞에 이제 수감자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희한테 그래요. 피해자도 못 돕는데 피해자 한번 생각해봐라. 그 니네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니네가 그렇게 어려운 거는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절반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 10명을 만나면 5명은 너무 무서워. 뭐 교도소 그 범죄인 돕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는데 또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 또 50%는 그렇지. 우리 사회에 이렇게 또 숨겨진 아이들이 있었지. 그거는 부모의 잘못이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또 계셔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의 힘을 얻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에 그런 편견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아니다. 이 아이들은 죄가 없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당연히 하나님 만드신 소중한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수감자분들을 향한 그 사회적인 차가운 시선이 또 그 대표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아이들 뭐 사진도 잘 못 찍어요. 뒷모습 찍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게 혹시 개인정보가 노출될까봐 그래서 저희는 사진도 없고 그다음에 이런 활동도 막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기도 조심스럽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사춘기 이제 자녀들 질문을 제가 드려봤고요. 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호자가 이제 쉽게 잡혀가면 이제 제2의 피해자가 또 되는 셈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상처를 많이 받게 될 텐데 그런 현장을 많이 보시게 되죠.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상담 요청을 하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통 수감이 되면 어떤 사람은 그 지역에 살 수가 없어요. 아주 조그만 동네에서 무슨 사건이 나면 밤에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수감되면 어린아이가 양육자가 한 번씩 두 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갑자기 없어졌고 연락은 되지 않는데 나는 이유도 모르게 이사 가야 하고 아빠한테 연락이 없고 이제 그러다 보면 잘 지내고 있던 아이들도 뭐 이렇게 퇴행을 하기도 하고 뭐 틱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갑자기 분노해서 막 뭐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요청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전문 상담사를 연결을 해줘서 상담 치료를 쭉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지원도 같이 하고 있어요. 실제 사례가 있다면 어떤 상황을 아이들이 맞닥뜨릴 수 있을까요? 한 7살 먹은 아이였는데 이 가정은 엄마가 수감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랑은 함께 살지 않고 할머니가 키웠는데 이제 갑자기 엄마가 없어지면서 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4명이었어요. 아이들이 4명인데 2명이 그 틱장애가 오고 학교에서도 그 상담 치료를 받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할머니랑 그 아이랑 같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엄마와도 이제 면회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참 그 심리적인 그 치료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누군가 자기를 돌봐준다는 거에서 훨씬 안정을 많이 취할 것 같은데요. 많이 변화된 그런 좋은 사례도 있을까요? 사실 저희는 이제 뭐 3년밖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확 변화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아이가 아빠 면회 갔다 와서 저희한테 이제 문자 보내주거나 오늘 면회 갔다 왔다고 이제 그렇게 해줄 때 저희 되게 감사하죠. 그리고 또 이 수감되어 있는 아버지가 저희한테 편지 보내세요.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 이렇게 밖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다고 이제 그런 편지를 보내거나 이제 표현을 할 때 저희 되게 이제 보람을 또 느끼고 또 몇 년 동안 이제 부모를 면회를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줄 때 이제 그럴 때 또 많이 감사함을 느껴요. 그렇군요. 그 수감자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면 가장 많은 필요를 느끼는 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 사실 왜냐하면 경제 활동을 하던 부모가 없어지니까 그죠? 아무래도 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겠죠. 어저께도 저희가 사례회의를 했는데 이제 그 사례 중에 한 명이 이 집도 이제 엄마가 수감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사범이었어요. 그래서 뭐 집안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보통은 경제사범이 되면
그 정부 지원을 바로 받지 못해요.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한 1년,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정말 여기저기 사방 다 알아봤는데 지원을 받을 데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저희를 알게 돼서 만나게 됐는데요. 그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인데 그 아이는 공부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요즘에 공부가 너무 하고 싶다. 네, 그러면서 이 친구는 1시간 일찍 학교를 간대요. 1시간 일찍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반에 공부 잘하는 영재 학생이 있대요. 그 친구한테 공부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서 사실 다니던 뭐 학원도 다닐 수 없고 또 어떤 집은 학교에서 먹는 급식, 우유, 우유도 먹을 수 없고 그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저희는 뭐 사실은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라는 건 너무 작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는 아버님이 출소할 때까지 그냥 너희와 함께 해주는 어떤 단체가 있어, 어떤 선생님이 있어, 너희를 위해서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단체가 있어라는 것들 자체가 그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 사역 특성상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일단 그 아이들한테 장학금도 지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상담하시는 분들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고 이 어떻게 이 사역을 다 감당하시는지 그러게요. 후원을 막 아니 그렇게는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드러내서 어떤 모금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냥 비밀리 정말 뭐 사진도 하나 아이들 사진도 없고 막 이 아이들의 상황을 막 또 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 채워주시는 만큼 해야 하나 그런데 이제 계속 교도소로부터는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요청들이 또 오고 또 요즘에는 엄마 가족들이 인터넷을 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동안 저희가 이제 교도소 추천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인터넷으로 찾아서 수감자 가족들이 또는 뭐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해야 할지 그것도 이제 좀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실제 뭐 단체명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뭐 유니세프나 월드비전이나 컴패션이나 이런 큰 NGO 단체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통로를 만드는데 지금 세움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활동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좀 자제하고 계신 건가요? 조심스러운 거죠. 조심스럽고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은 부모의 수감 사실을 알고 있는 아이들도 만나지만 부모의 수감 사실을 모르고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세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요즘 아이들은 또 다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는 되게 조심스럽고 혹시 저희로 인해서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더 상처받을까봐 이제 그것이 되게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저희는 지금은 그냥 한 200명 정도 돼요. 200명. 그것도 이제 공개적인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지인 찬스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싸움 하고 계신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수감하고 계시는 부모님과 아이들을 연결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면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나 수감된 사람들은 이런 못난 모습, 아빠의 모습 보여주기 싫다 또는 이런 뭐 옷을 입고 있는 걸 보여주기 싫다라고 해서 면회를 안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 한 아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막 했는데 전화도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뜨는 눈으로 밤을 샜대요. 아빠랑 둘이 사는 할머니랑 사는데. 근데 할머니한테 물어봐도 할머니는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아빠가 무슨 큰 사고가 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얘가 생각한 거는 엄마도 나를 버렸는데 아빠도 나를 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1년쯤 지나고 나서 할머니가 사실 너희 아빠가 이제 교도소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친구가 느낀 거는 어떤 거였을까요? 이 친구는 아빠가 사고 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아빠가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이제 내가 아빠를 만나러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생각에는 수감 사실을 숨기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입장은 다르다. 그러니까 렌즈를 우리가 관점을 아이들의 입장으로 좀 보면 저희는 아이들이 원할 경우 아이들이 아빠가 보고 싶다 또는 엄마가 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는 그렇게 면회를 연결을 시켜주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네. 아이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도 그러니까 수감되어 있는 가족들이 수감 기간 동안에 계속 관계를 유지할 때 사회에 나와서 가족 어떤 회복이나 가족의 그러니까 재범률도 좀 낮아지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가족들이 관계를 유지하고 마음을 전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저희가 이어주고 네. 있어요. 네. 어쨌든 그 교도소라는 곳이 이렇게 사람을 가두는 그런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교정.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네.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다시 사회의 일원이 돼서 같이 또 더불어 살아가게끔 하는 건데 지금 하시는 이 세움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다시 가족을 이루게 만드는 건데 그런 좋은 모습을 많이 보시게 되나요? 어떤지 이 질문은 보게 됩니다. 나는 답을 꼭 듣고 싶어서 제가 그렇죠.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가족들이 면회한 경우에 이제 뭐 서로들의 마음을 전하고 또 그리움을 전하고 또 미안함을 전하고 이럴 때 가족 안에서 어떤 회복이나 용서가 또 되고 하는 것들을 볼 때 되게 보람 느끼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서 기다려주는 또 어머님들이 계세요. 분들이 보면 저는 참 그분들 볼 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어머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도 저 인간 내가 믿어줘야지. 그리고 저 인간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야지. 그렇게 얘기하시고 사랑해. 그리고 아이들의 아빠잖아요. 아이들의 아빠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마음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좀 세워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늘진 곳에서 숨죽여 지내는 작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아픔에 손을 내밀고 비밀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소외된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꿈. 오늘도 작은 아이를 품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대표님께서 그 수감자 가족 도와주시기 전에 그 빈곤 가정, 빈곤 아이들을 많이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어떻게 이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한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제가 한 30년 전에 그 소위 달동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산동네에 들어가서 아이들 공부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수도도 없고 또 화장실도 없고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가 사실 공부 가르쳐 줬다기보다는 너 뭐 밥 먹었어? 근데 안 먹었다고 하니까 라면 끓여주고 그냥 아이들 이제 가리키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 일을 쭉 이렇게 하게 됐어요. 혼자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거기 이렇게 이제 빈민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함께 이제 공부방을 운영을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빈곤 아동과 관련된 일들을 이제 쭉 해오고 있었고 또 이런 빈곤으로 인해서
사실 아이들이 2차, 3차 또 피해를 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사회 안에 그 소외된 아이들이 좀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향한 그런 이제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데 네. 그게 좀 더 수감자 자녀들로 네, 구체화된 네, 걸로 네. 보면 되겠네요. 네, 예. 어쨌든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네. 예, 생명의 소중함을 네. 다시 한번 이제 느끼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해주시는데 네. 어떤 생명의 소중함이 다가오셨는지 그 마음도 네, 좀 네.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 아이를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아이를 안 주신 거죠. 근데 제가 이제 5번 유산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산 한 게 34주 전치태반으로 이제 아이가 나왔는데 인큐베이터에서 일주일 있다가 이제 하나님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과정이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허락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아이들에 대한 마음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정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아이 되게 소중하고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아이들에 대한 마음들 그리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마음들을 좀 갖게 하신 게 아닐까 지나고 보니 네.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하게 돼요. 이렇게 더 많은 자녀를 네. 선물로 네. 주신 거네요. 네. 사실 뭐 저희도 너무 그 소외된 아이들을 너무 무심하게 지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게 반성하게 되는데요. 교회와 또 세상이 마음은 있어도 사실 다가가지 못해서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떤 관심을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예.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희가 이제 가정 방문 갔을 때 그 엄마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시다가 실족해서 안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이제 이런 소문이 교회에 날까봐. 그리고 그게 아이들에게 들릴까봐. 실제로는 뭐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쟤랑 놀지 마라. 쟤네 아까 뭐 감옥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 되게 많이 있어서 그럴 때 저희는 이제 손잡고 기도도 해드리고 하는데 사실 교회에서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감자들은 많아요. 아니면 수감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얘기를 못하는 거라서 혹시 알고 있다면 정말 기도를 좀 더 품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런 사역을 하면서는 이제 갑작스러운 어떤 그 가족의 그 범죄 또는 특히 이제 경제적인 어떤 경제 사범으로 인해서 했을 때 그 가족들이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면 뭐 정말 그 고시원을 전전하거나 또는 잘 데가 없어서 빈집에서 자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런 가족들이 이렇게 초기에 범죄 막 재판이 시작되고 이런 시기에 좀 피할 곳이 있는 민수기에도 보면 도피성을 만들라는 것이 계속 나와서 그 어떤 비밀 공간들, 쉼터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해서 또 그것을 놓고도 저희가 이제 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가족들이 좀 피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대표님 뵀으니까 기도 많이 할 거고요. 또 어차피 전적으로 드러내서 사업할 수 없는 성격이라면 좀 더 지인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뭐 영어로는 네트워킹이라고 하는데 더 손을 좀 서로 많이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 사단법인 세움이 더 많은 역할과 일을 이 사회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다는 계획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좀 얘기해 주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족들 만나다 보니까 이제 갑작스러운 어떤 그 범죄로 인해서 밖에 남겨진 가족들이 정말 오갈 데가 없는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족들이 조금 쉴 수 있는 6개월이든 한 달, 1년이든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쉼터의 공간들을 좀 저희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지원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면 되게 좋겠죠. 근데 그런 어떤 제도나 법률이 생기기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감자 자녀나를 지원하는 법이 저희 나라는 없어요. 다 외국에는 있나요? 예, 외국에는 뭐 미국의 사례나 영국의 사례는 있는데 근데 저희 나라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은 있어요. 그러나 수감자 자녀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법 개정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 전에 당장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가족들에게는 이제 그런 쉼터의 공간들을 또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함께 그 일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저희요 5명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생각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더 인원도 많이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마음이 아파요.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항상 일이 많다고 일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제 가정 방문도 가야 하고 또 뭐 교도소도 가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만약에 윤희선 씨가 같이 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오세요. 오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저희가 그 세움 파트너라는 것을 모집해요. 그래서 멘토를 해요. 그래서 1기는 1년 동안 이제 멘토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2기를 모집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그 멘토의 그 조건은 어쨌든 아픔을 그 고난을 커밍아웃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아파본 사람만이 또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서 누구한테 커밍아웃을? 저희한테 저희한테 이런 같은 이제 멘토 나에게 이런 게 있는데 되돌아보니 또 이게 은혜였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을 지금 10분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분에게 교육을 하고 그 아이들과 가족들을 매칭해서 1년 동안 아이들과 가족들을 만나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저희가 1기 같은 경우는 그 성공 사례라고 하긴 뭐하지만 아이가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던 아이인데 그 멘토를 만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가족도 고모도. 그래서 저희는 그 멘토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비밀 친구, 기도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멘토도 저희가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 1기 분들은 계속 활동하시고 이제 2기를 다시 1기 분들 중에서는 이제 뭐 외국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래서 계속 활동하시는 분은 한 분만 계속 하신다고 하시고요. 인터넷에서 세움 홈페이지를 이제 검색하면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윤희선 씨는 안 될 것 같아요.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데 아픔이 없으실 것 같아서. 멘토가. 일단 선배님 먼저.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인데 그동안 사실 아무도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3년 되신 세움 더 많이 그쪽을 또 바라보는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나 기도 제목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수감자 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다른 눈으로 보아주지 말고 이 수감자의 아이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이다. 그리고 작은 아이다 라는 생각으로 손 먼저 내밀어 주시고 기댈 어깨를 좀 내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가운데 세우고 안으신 예수님의 마음처럼 세움이 하는 일들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나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세상이 참 어려워지고 네. 억세지고 흉해지는구나 이런 말은 많이 하지만 그 이면에 상처받고 또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또 자녀들이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방송에서 함께 그것을 나눴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품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생각하는 게 그 수감되신 분들도 또 어떤 상처로 인해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텐데 또 그 상처가 그 자녀들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이 마음 함께 하셔서 아이들을 좀 더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